어느새 가을이 훌쩍. 알게 모르게 왔다 가는 것들이 어디 계절뿐이겠습니까? 찍어놓은 사진들을 정리하느라 컴퓨터 앞에 앉은 마동욱 씨. 그는 마을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입니다. 장군이 지금 현재 마을이 280개인데요. 제가 처음에 마을을 찍었을 때는 한 35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마을들을 다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을 뒷산이나 앞산에 올라가지고 마을 사진을 찍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료들이죠. 엄청난 자료들이 여기 다 있네요. 몇 년 동안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88년도부터 했으니까 사진은 내가 8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고향 사진을 찍은 게 88년도니까 딱 28년을 찍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소방관 생활을 하다 30여 년 전 장흥으로 내려와 마을 사진을 찍고 있는 마동욱 씨. 장흥 곳곳의 마을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담아낸 풍경들인데요. 그는 왜 마을 사진을 찍는 걸까요? 우리가 자랐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추억들이 그대로 사라진 걸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진을 시작했던 거죠. 이웃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유년이 있었던, 이제는 다 장성의 도시로 나가서도 그곳이 있기에 찾아오는 곳. 마을은 누군가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촬영 장비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서는 마동욱 씨. 이번엔 또 어떤 마을일까요? 누구의 고향일까요? 잘생긴 아름드리 나무가 떡하니 마을을 지키고, 잘 익은 감나무가 가을빛에 더욱 정겨운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이제 장흥군 안양면 학송리 마을입니다. 누구나 다 고향은 뭐 소중하고 족하겠지만 특히 저에게는 고향 마을에 찾아오고 촬영하게 된 것도 제 고향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돌담길이 참 예쁜 마을이네요. 옛날엔 마을 뒷산에 학과 소나무가 많아 그래서 이름도 학송리입니다. 골목골목 옛 모습이 그대로인데요. 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이 마을 앞까지 개천을 이루어 농사짓기도 좋고 살기도 좋았답니다. 이 고향 마을이 마동욱 씨가 사진을 찍게 된 그 시작점이었죠. 마동욱 씨의 발길이 향한 곳, 이곳이 바로 마동욱 씨의 고향집입니다. 10여 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는 7남매 9식구가 북적였던 집인데 언제 그랬냐 싶게 적막합니다. 이 집에서 이제 몇 살 때까지 살았냐면, 나는 좀 일찍 떠났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떠났으니까 한 15살 때쯤 여기를 떠났죠. 그리고 이제 자주 다녀갔기 때문에 성장해서도 계속 고향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주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거죠. 사람들 발길이 끊긴 마당엔 풀들만이 무성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감히 풀이 자랄 생각 못했죠. 2004년도만 해도 안전히 풀이었고 그냥 마당이었죠. 근데 이제 떠나고 우리가 이제 집 떠나고 관리가 안 되니까 풀이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풀을 베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특히 쑥이 이렇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실 때는 사실은 이제 이쪽에다가 뭐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고추를 심었어요, 한동안. 그래도 집안 곳곳에는
아직 식구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했던 소금 지금 벌써 돌아가신 지가 11년 됐는데 유일하게 어머님이 그 손때가 묻은 게 딱 하나 남아있네. 여기에 가득했었는데. 어머님의 1년 농사가 가득했던 장독대. 볕이 좋았던 마당은 사철 비어 있었던 적이 없었죠. 가난했지만 그렇게 온기가 넘쳤던 고향집.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비고 나면 이렇게 빈집은 나오면 이렇게 암담하게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마동욱 씨 고향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뒷집인데요. 지금 비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집을 비면 관리를 좀 하거든요. 한두 해는 관리를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집이 이제 관리가 안 됩니다. 방치된 세월만큼 잡초들에게 묻혀버렸지만 이 집도 예전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한 할머니가 늘 쓸고 닦아 혼자였지만 깔끔하고 환했던 집이었는데요. 이 집이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배인 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혼자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못 있고 자식들 있는 데로 갔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이렇게 급속도로 흉물스럽게 변해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빈집들이 몇 년 새 부쩍 눈에 띌 정도로 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집이 다 비어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은 전부 다 빈집이에요. 사람이 안 살아요. 한때는 98가구까지 번창했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고작 28가구. 어느새 그렇게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학송리가 과거 큰 마을이었다는 것은 이곳을 보고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폐교가 됐지만 한때는 아이들 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이제 안양북초등학교인데요. 안양면 학송리 1구, 2구 두 개의 마을이 이 학교에 다녔던 거죠. 폐교로 됐던 학교를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하다가 뒤에 결국은 이제 개인에게 이제 교육청에서 개인에게 양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 소유가 돼 있죠. 지금은 개인 창고로 쓰고 있지만 학교였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열심히 물걸레질을 해댔을 마룻바닥과 이제는 너무 작아져 버린 책상, 아직도 어렴풋이 낙서가 남아있는 칠판. 폐자재들이 가득한 이곳은 그 옛날 교무실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통학하는 아이들까지 합쳐 전교생이 200명이 넘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 많던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도 팝아트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마동욱 씨는 마을 회관에 들렸는데요. 올 때마다 사진도 보여드리고 어르신들 안부도 챙깁니다. 요즘엔 어르신들도 모였다 하면은 늘어가는 빈집이 걱정인데요. 사람도 40명도 못 돼요. 50명도 안 되고 40명도 못 된다고? 그래. 안 들어오는 애기들은 집은 없어지고 들어오는 집은 다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많이 없어졌던데 보니까 지금 빈집 엄청 많다고. 많이 없어졌어 수방. 그렇게 앞으로 30년이면 군이 없어진다 그러고. 남은 것이 이제 영감하고 살고 싸고 지금 수아라고 살다가 영감 보내보고 혼자 있고 남아. 이제 지금은 다 있고. 그래서 서울학교 나와도 자연이 되어졌어. 그때 그 시절이 좋았어. 아니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송병. 여동동으로 올라오고. 이제 귀신이야 귀신. 여름도 딱 열었고 났죠.
마을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하지만 이런 사정이 비단 이 마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구 수가 20호도 채 안 되는 마을을 과소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과소화 마을이 얼마나 될까요? 대도시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에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사회 위기적인 느낌으로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소위 인구의 극점 현상이라고 하죠. 소위 인구 블랙홀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보다 앞으로의 펼쳐질 상황들은 훨씬 더 심각할 것 같고요. 지방 소멸이라는 말은 2014년 5월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한 정치가가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은 896개의 도시가 곧 사라질 거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일본 열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위적인 인구의 사회 이동, 이른바 지방에서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처럼 가속화된다면 일본을 훨씬 앞서는 속도로 한국에서도 소위 극점화 논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도시의 여느 학교와 다름없는 평범한 어느 학교입니다. 과학 수업이 한창인데요. 아이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하죠. 그런데 이곳의 총 학급 수는 7개. 지금은 특별활동실로 활용하고 있지만 예전엔 여기가 다 교실이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요 근래 한 2013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3, 4년 동안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180명에서 98명이 현재니까. 1996년 개교 당시 전교생 471명으로 교실도 운동장도 꽉 찼던 학교가 이제는 통폐합을 고민하는 소규모 학교로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학교처럼 가밀학급 양쪽 학교를 위해 가지고 개교한 학교가 이제는 다 어른들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지금 학교는 전부 축소가 돼가 그래 되는 것 같아요. 한 5분의 1로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 감소는 온 나라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은 특히 영도구가 심각합니다. 9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전국에 40곳이 있는데 그중 1위가 영도구입니다. 도시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물론 이것도 한때는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넘쳐났었죠.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의 물결은 한 곳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모여있는 서울. 중소도시에서 더 큰 대도시 서울로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모여듭니다. 중앙 집권적인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은 국토의 균형을 바랬었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일극 집중도를 더 심화시키는 형태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농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 도시들마저 소멸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중간에 낀 중소도시와 광역도시의 역할입니다. 중앙과 지방정책에 대한 괴리가 계속 커질수록 중간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흡수 장치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삶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떠나온 그곳에선 무엇을 더 누리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선체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길수 씨.
그는 지방 출신입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이에요. 전라도 고흥군. 네, 되게 아래쪽에 있죠. 길수 씨, 고향을 떠나온 지는 얼마나 됐나요? 20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오면서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치면 이제 한 11년 정도 서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하면은 건물들이 막 콘크리트, 막 아스팔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시골은 대부분이 이제 흙으로 돼 있으니까 맨날 흙도 못 보고 이제 딱딱한 바닥만 걷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생각이 나요. 서울로 대학을 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도 취직을 했습니다. 길수 씨 이만하면 나름 꿈을 이루었는데요. 그래도 그는 가끔 이곳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늘이 보이죠.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근데 서울에서는 앞을 보면은 건물밖에 안 보이죠. 콘크리트 건물들, 사람들. 항상 앞만 보고 가는 길수 씨.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도 똑같습니다. 해가 뜨면 출근하고 해가 지면 퇴근하고. 올해로 11년째인데 길수 씨, 서울에 사는 건 어떠세요? 이건 확실히 느끼는 건데 제가 지방에서도 취직을 해서 있어 봤었는데 그런 점에서만 비교하더라도 이제 삶의 질 같은 거는 이제 문화생활은 지켜두고 문화생활은 이제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방이 나은 것 같아요. 집값도 서울 많이 비싸고.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 나이인데 빠듯한 서울살이에 결혼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결혼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다 이제 마련이 됐을 때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좀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도시에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젊은 친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혼이라든가 비혼의 카드에서는 사실상 서울 생활이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서울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점점 더 비어가는 지방. 그렇게 벌어져가는 격차는 또 다른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늘 농사가 한창인 농가. 경북 의성은 마늘이 주된 작물인데요. 10월경에 파종하는 한지형 마늘로 전국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는 이곳의 특산품입니다. 석회질하고 이런 게 여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화산 지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마늘에는 거의 적기, 토지가 적기, 맞다, 마늘하고 궁합이 맞다. 대대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김강호 씨 부부. 그런데 해가 갈수록 마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로 큰일입니다.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가면 여기 지금 현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빼고 우리 안 남다고 보거든요. 대여섯 명이요? 예. 기농해가 들어온 사람이 없으면 대여섯 가구 더 지탱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온 이상 이 기계 누가 만지면서 전부 다 7, 80 다 되는데 기계 만질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그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못 지면 뒤으로 누가 짓겠냐고 걱정을 하지. 심지어 마늘 농사를 못 지어 방치돼 있는 땅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데 전부 다 마늘 짓거든요. 근데 이제 다 묵었죠. 한창 때는 논이 모자라 이 골짜기 구석까지 올라와 마늘 농사를 지었다는데요. 이제는 땅이 있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빈 땅만 나날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착잡한 심정은 이재숙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지어오던 마늘 농사를 올해부터 접었습니다. 한 50년도 더 했지. 정말 올해시 굴체 한 60년까지. 힘이 없는데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지난까지는 했는데 그냥 많이 뭐해요. 이렇게 멀쩡한 땅을 속수무책 놀려도 되는 건지 빈 논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 마음은 몸보다 더 무거워져 옵니다. 농촌도 존재해야 되고요. 도시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농촌 지역, 이른바 내수의 기반이자 내수 산업의 중요한 근본, 뿌리 산업이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농촌과 지방권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의 활력이 사라지고 경제력인 부가가치가 줄어든다면 이 안에서의 소위 한 국가 안에서의 원활한 형태의 무역 구조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소위 외국에 대한 의존적인 경제구조, 산업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도시로만 향해 가는데 다른 선택을 한 이도 있습니다. 40년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마옥렬 씨 부부. 도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땅을 일구는 농부가 되고 보니 쌀 한 톨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다르죠. 애착도 가고 옛날에는 쌀 그러면은 먹다가도 그냥 밥 먹기 싫으면 버리고 그랬는데 개나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죠. 이제는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곳 장수마을은 마옥렬 씨의 고향입니다. 태어나고 자라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 도시에서의 터전을 다 버리고 선뜻 귀향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해준 이웃들이 있었기에 금방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창 바쁜 수확철에는 이 집 저 집 품앗이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먹을 때가 많습니다. 밭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들로 다 같이 둘러앉으면 그야말로 꿀맛이죠. 근데 그나저나 농사일이 힘들진 않으세요? 부지런해졌다. 조금 뭐 게으름을 안 펴고 좀 일찍 일어나고 이제 운동 삼아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좋아요, 그게.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움직여야지.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니 마옥렬 씨 뭐가 제일 좋으세요? 여기 내려오니까 진짜 편해요. 왜?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누가 뭐 이만큼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 어떤 게 가장 편하세요? 아니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그렇죠. 그러게요. 그 이상 뭐가 더 좋을까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귀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의 진정한 주체로서 에너지로서 살아갈 때 지방의 재생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요.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존재. 그곳이 고향입니다. 하지만 떠나오기만 하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그곳에 고향이 있을까요? 지방 도시들에서도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동네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홀짝 사는 할매들이 많으니까 밥만 없고 이제 먹기 싫으면 이런 데 와서 한 그릇 2,000원씩 주고 사 먹고 좋습니다. 네. 동네 주민들이 함께 운영을 하는데요. 생겨난 배경도 참 따뜻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마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1,000원을 손에 꼭 쥐시고는 내가 저 밑에 시장에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갈 수도 없고 내가 너무 지금 그렇다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서 사실은. 영도의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늘어가던 동네. 빈 창고를 개조해 지금의 훈훈한 밤내가 나는 공간으로 바뀐 것은 동네 주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올라오면서 보셨듯이 공폐가 철거해가지고 쉼터나 또 체육시설도 만들어주고 골목길도 포장을 하고. 쇠락해가는 동네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빈집들을 철거해 주거 환경도 개선시키고 누구보다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부활시키고 지역을 재생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지역 안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지역 안에 있는 자원을 재발견하고 재결합시켜서 거기 안에서 소위 경로가 익숙한 사람들끼리 그들 스스로 결정의 선택을 쥐고 그 안에서 자발적이고 협조적이고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은요 이미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지방소멸에 대한 각종의 대책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마을 사진을 찍으러 나선 마동욱 씨. 그의 발길이 닿는 이 마을은 또 누구의 고향일까요? 시간이 더 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금방 또 사라질 것 같으니까 지금 더 빨리 많이 찍어놔야죠. 언제 고향을 떠나오셨습니까?